7 내지 10%가 만성 척추 질환을 갖고 살아가며 1% 정도는 그 때문에 신체 장애를 초래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속히 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에 맞는 치료를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척추의 협착증은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에 뼈나 인대가 비우되어서 상대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서 신경이 눌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주위에 있는 디스크, 주위에 있는 인대, 지방 증식, 뼈가 자라나 생긴 골극, 그리고 두꺼워지고 비된 관절, 척추 불안정증과 약해진 허리 주위 근육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30, 40대 환자분들이 디스크나 단순 요비험자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및 경제적인 향상, 그리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고령의 환자분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수술하는 환자 연령대는 대부분 70, 80대였으며 심지어는 90이 넘는 환자분도 많았습니다. 주 증상은 디스크의 증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통 및 하지 저림감, 근력 및 감각 저하 등 다양합니다. 또한 다리가 무겁고 터질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심해지고 그 자리에서 앉거나 누워서 쉬면 나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열받쳐 가다가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그 자리에서 앉아 쉬고 쉬면 좀 좋아졌다가 다시 또 걸으면 아파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악화된 척추 협착증 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 협착증은 질환이 진행될수록 증상이 점점 악화할 수 있어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속히 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증상에 알맞은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을 처음 내원하고 검사를 하여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은 초기에 수술 외의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다면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미 수년 동안 한방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수도 없이 시행한 후 좋아지지 않아 병원에 오게 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만일 여러 가지 정밀 검사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일치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통증을 조절하고 척추관 주위에 혈행을 좋게 해주는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근육 신경 자극 치료, 운동 치료 및 신경 통증 치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경막 외곽 신경성형술과 풍선 확장 수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은 신경 담합을 하여 눌리고 있는 신경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후방 구조물과 후관절을 모두 제거하고 나사못을 삽입하는 방법이 주였으나, 이런 협착증이 고령의 나이에 많이 발생하고 여러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상처도 커서 많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는 3 내지 4cm 정도의 최소 절개만으로도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충분한 신경 강압을 할 수 있는 미세 현미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 해상도의 발전과 수술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양방향 또는 단방향 내시경을 통한 수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술 후 통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기에 가정 및 사회생활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올 수 있는 척추 불안정증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내시경으로도 척추관 유압술을 시도할 수 있어 수술에 대한 부담 및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척추 수술 전후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 전에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치료의 핵심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와 허리, 즉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걷기, 수영,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고령의 나이에서는 걷기 운동을 가장 추천합니다. 보통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사이에서 본인이 느끼기에 약간 빠르다 싶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경사를 오르내리거나 뛰는 동작은 피하시고 평지에서 하시는 게 척추에는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걷다가 다리가 당기거나 허리가 불편한데도 통증을 참고 걸으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므로 걷기를 중단하시고 쉬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걷기 시작할 때부터 다리가 당기거나 불편하신다면 등받이가 있는 고정식 자전거를 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통증 조절을 위해서 주사 치료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 효과는 척추 협착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주사 치료의 효과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 주사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 치료 효과가 일주일도 지속하지 않거나 효과가 점점 짧아지는 경우에는 한 단계 상위 치료인 신경성형술과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척추 협착증은 병이 진행할수록 증상이 점점 악화할 수 있고 수술도 커지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속히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검사를 통해 증상에 맞는 치료를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전 인구의 80% 이상이 일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아주 심한 요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7 내지 10%가 만성 척추 질환을 갖고 살아가며 1% 정도는 그 때문에 신체 장애를 초래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쟁 사회로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자세 등으로 다양한 원인의 요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여가 활동을 통한 적절한 휴식 그리고 척추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